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종목 동원금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카와 기아차 협력설에 따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조지아 공장에 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테마주로 또 엮이고 있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도어프레임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서 앞으로 한번 성장성이 있을지 저와 같이 체크해보시는 시간으로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동원금속은요, 여전히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 현대차와 기아차 앞으로 기대감에 따른 성장성은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함께 봐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매출과 실적 부분은 기존에 잘 나가던 2016년도와 2017년도 그쪽까지 회복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이지 않나 현재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1000원대 근처에서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2000원대가 적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애플카라든지 기아차 본격적으로 성장이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2, 3년 후에 전고점이었던 4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그 이후로 2000원이 된 이후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원금속은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데요. 도어 프레임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71년도 4월에 동원 산업사로 설립이 되어서 1995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윤우 박승용 대표자님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540억 원으로 현재 주가는 1155원이고, 최근 주가가 기아차 애플카 협력설에 따라서 굉장히 올라온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기존의 뉴스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동원금속이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었고요. 최대 주주인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동원금속 지분을 처분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슈퍼개미가 또 들고 계셨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기아차 조지아 공장 주변에 있는 대구 경북 자동차 부품 업체 쪽으로 동원금속과 아진산업, 구형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현대차와 또 기아차 쪽에서 애플카와 협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아차 관련된 공장 쪽에 또 부품을 맡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요. 구형테크와 아진산업, 동원금속까지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협력 부품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공장에서 북쪽으로 차량으로 30분 거리 48km 떨어져 있는데요.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40년간 현대차 그룹의 부품 담당으로서 자동차 범퍼와 도어 프레임을 납품해온 오랜 협력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으로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2017년도 잘 나갔던 시절에 동원금속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동차 강철 부품, 도어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그 당시에는 목표 주가가 3,000원, 4,000원 정도를 기록했었네요. 그때는 유럽과 브라질 법인의 호조와 멕시코 법인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냈었고요. 그 당시에도 부채 비율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자동차 산업 부품에 대해서 그 표시했던 기업표인데요. 지금 3, 4년 전에는 굉장히 자동차 부품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다 빠져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몇몇 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모습에서 흑자 전환마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전 세계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이슈가 올라오니까요. 자동차 부품사들은 너무 싼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흑자가 나서 주가가 좋아지는 기업인지를 한 번 더 저희가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많이 보이시는 대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와 뭐 S&T 모티브라든지 최근에 좋은 성우 하이텍과 같은 기업들, 상신 브레이크 관련된 기업들 떠오르고 있죠. 평화산업과 평화전공과 같은 기업들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쪽에서 진짜 좋아지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동원금속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0년간 현대차 부품 협력 업체로서 일해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원 파이프라든지 DAK 등 다양한 연결 회사, 종속 회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년도 기준에는 동원금속이 한 중간 정도로 누적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년 전이 됐네요. 4년 전에 동원금속이 이렇게 부채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좀 부채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 보고서 9월 거를 보시면요. 신주 인수권이 2015년도 마무리됐었고 2018년도 3월 유상증자한 이후에는 크게 변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의 또 좋은 면을 보자고 하면요. 그나마 미국과 중국, 유럽, 또 브라질, 멕시코 기타까지 이렇게 다양한 생산 법인을 두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을 지키는 기술, 미래를 향한 기술을 동원이 펼쳐나가겠다는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과 설비 플랜트 쪽으로도 다시 한번 성장성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매출 1조를 달성으로 목표를 하였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업황이 다운되면서 좀 침체가 되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거래선 발굴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도어 프레임, 도어 있너 어셈블리, 범퍼빔과 임팩트빔, 카울 크로스 멤버와 FEM 캐리어와 롤포밍 제품과 프레스 제품까지 모두 동원금속이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GM, 현대모비스를 비롯하여 쌍용이라든지 포드자동차, 르노삼성과 현대하이스코 등 다양한 국내와 국제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는 동원금속 아산 공장을 비롯하여 군산과 둔포, 천안까지 있고 경산이 본사를 두고 있고요. 진량이라든지 영천, DAK 자회사와 동원 파이프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살펴보시면 체코와 슬로바키아와 같은 유럽 쪽에도 많이 있고요. 북경을 비롯하여 중국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는요. 엘라베마와 조지아 또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고 해외 법인을 통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금속의 주요 취급 품목이요. 오래전부터 도어 프레임과 임팩트 빔이었는데요. 자동차 탑승객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부품이라는 부분에서 임팩트 빔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M과 르노, 삼성, 도요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 업종이 최근에 상승함에 따라서 1월 20일 정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작년 10월 기사를 보시면요. 부채 비율만 826%에 도달한다는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한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서 동원금속이 굉장히 부채가 많아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기적으로 매출과 영업 수익성이 나빠질 전망이라는 부분이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고 회복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재무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3월까지는요, 영업이 흑자 전환에 돌아서면서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과 9월, 2분기,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아마 12월까지 해도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아차와 또 현대차, 애플카가 또 새로 협력을 맺게 되는 부분은 아예 또 다른 모멘텀이 새로 탄생한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기대감에 엮여서 아진산업과 구형테크가 테마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동원금속도 애플카에 또 협력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성장성,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생산 차질 및 수요 부진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런 산업 현황이 나오고 있고요. 연간 자동차 신차 수요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판매 역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불확실한 전망이 많이 됐었죠. 앞으로 전기차와 친환경차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에서 5년간 더욱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미래의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친환경차와 이런 수소차, 전기차 부분에서 얼마나 더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를 미리 한번 점쳐보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요. 그렇게 동원금속은 또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약간 경고에 걸린 상태인데요. 앞으로 현대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및 쌍용자동차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이런 자동차용 전용 부품 업체로서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애플카의 수혜를 입게 되면 충분히 더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브라질, 멕시코까지 이렇게 다양한 해외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앞으로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투자 쪽에서 어떠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와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또 주가가 많이 올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은 두지 마시고 이렇게 기아차와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살짝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업과 비교를 많이 하셔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 실적이 동원금속이 더 매력적인가에 대한 분석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동원금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애플카, 기아차, 조지아 공장 관련주로서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화하게 되면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투자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동원금속은 또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테마로 오른 건지 앞으로 진짜 미래 성장성이 좋아서 오른 건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자동차 부품 이런 산업 쪽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업황은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기존에 3, 4년 전에 잘 나갔던 시절보다 다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 되었기 때문에요. 반만 회복해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DIC 같은 기업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4,000원이면 거의 3, 4배 올라와 있죠.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 보실지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